자, 오늘 준비한 해설 자료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 아니, 이 세상 전체를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물리 법칙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쉼없이 돌아가는 우주의 거대한 엔진, 바로 산화 환원 반응의 진짜 모습을 한번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도로를 쌩쌩 달리는 최첨단 전기차, 세월을 정통으로 맞아 붉게 녹슬어가는 거대한 철교,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이 내쉬고 있는 숨결. 겉보기엔 진짜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 과연 뭘까요? 놀랍게도요, 이 모든 현상들 뒤에는 완벽하게 똑같은 보이지 않는 엔진이 아주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엔진의 정체가 뭐냐고요? 바로 산화환원. 우리가 흔히 레독스라고 부르는 반응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우주는 일종의 엄청나게 깐깐한 회계장부랑 비슷하거든요. 전자라는 궁극의 화폐를 끊임없이 주고받는 그야말로 우주적 스케일의 제로섬 거래소인 셈이죠. 한 녀석이 전자를 잃어버리면 전하량 보존 법칙 때문에 다른 녀석은 무조건 그것도 실시간으로 그 전자를 받아가야만 합니다. 단일 원자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전하 이동부터 생명의 탄생, 거대한 금속 재련까지 이 기가 막힌 대칭성의 춤이 우리가 아는 모든 물질의 상태를 바꾸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주적 에너지 엔진부터 시작해서 전자의 이동 규칙, 배터리 혁명, 금속 재련, 부식 방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사와 미래화학까지 이 6가지 핵심 주제들을 쭉 한번 짚어보면서 가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화학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우주적 에너지 엔진부터 살펴보죠. 과학자들이 이 현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어떻게 주민되어 왔는지 보면 꽤 흥미롭습니다. 고전 시대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눈에 확 띄는 물질, 산소가 절대적인 기준이었어요. 산소가 들러붙으면 산화, 떨어져 나가면 환원, 딱 이거였죠. 그러다가 유기화학과 생화학이 발달하면서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대사를 설명하려고 수소의 움직임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자역학이 등장하는 현대화학에 와서야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죠. 아, 산소고 수소고 간에 결국 본질은 원자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전자 이동이구나 하고 말이죠. 이렇게 모든 화학 반응을 단 하나의 깔끔한 규칙으로 묶어낸 게 바로 현대화학의 패러다임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원자들의 아주 엄격한 회계 시스템인 전자 이동 규칙으로 넘어갑니다. 본격적으로 복잡한 얘기를 하기 전에 영미권에서 화학 배울 때 진짜 많이 쓰는 기가 막힌 암기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일 릭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원유 시추선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oxidation is losing, reduction is gaining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전자를 잃는 게 산화, 얻는 게 환원. 이 핵심 개념을 아주 직관적이고 절대 안 까먹게 머릿속에 닻을 딱 내려주는 정말 훌륭한 문장입니다. 이 규칙들을 보면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화학 반응에서 전자를 나눠 갖는 일종의 산화수 서열 장부 같은 건데요. 이게 절대 아무렇게나 전자를 막 나눠주는 게 아니거든요. 원자들마다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순수한 호돈소는 무조건 0에서 출발하고요. 그다음 우주 최강의 전자 스틸러이자 1순위 폭군인 플로우린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마이너스 1을 챙겨갑니다. 그리고 전자를 내주는 걸 좋아하는 알칼리 금속들이 플러스 1이나 플러스 2를 확정짓고 그 뒤를 이어서 3순위 수소, 4순위 산소가 자리를 차지하는 시기죠. 이 철저하고 냉혹한 위계 질서가 결국 화학결합의 연력학적인 안정성을 다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반응들의 동시성입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산화제는 상대방 전자를 아주 가차없이 뺏어서 억지로 산화시켜버리지만 결국 자기가 그 전자를 꼴꺽했으니까 정작 본인은 환원이 됩니다. 반대로 환원제는 내 전자를 아낌없이 퍼줘서 상대를 환원시키는데 정작 본인은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가 되는 거죠. 한쪽이 얻으려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희생해야만 합니다. 전하량 보존 법칙에 아주 단단히 묶여있는 잔인하면서도 너무나 아름다운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랄까요? 세 번째 파트는 배터리 혁명입니다. 이 전자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써먹고 있는지 볼까요?
지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도로 위 전기차를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이 리튬이온 배터리인데요. 옛날 건전지들처럼 전극이 무식하게 막 녹아내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훨씬 우아하죠? 충전기를 꽂으면 강력한 전압이 양극을 강제로 산화시켜서 전자를 뻥 차냅니다. 그럼 거기서 떨어져 나온 가벼운 리튬이온이 전해질을 헤엄쳐서 음극의 흑연층, 상상구조 사이로 쏙 파고 들어가요. 거기로 도선을 타고 넘어온 전자랑 만나서 환원된 상태로 얌전히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다 우리가 전원을 켜면 불안정하게 갇혀있던 리튬이 자발적으로 전자를 탁 내놓으면서 이온화되고 그 튀어나온 전자가 외부 도선을 미친 듯이 질주하면서 우리 기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산화 환원 반응을 인류가 완벽하게 통제해낸 엄청난 승리죠. 네 번째 파트, 스케일을 확 키워서 산화환원으로 문명을 세운 금속 재련을 보겠습니다. 거대한 용광로 안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블록버스터급 화학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그 붉은 철광석에서 우리가 아는 단단한 철을 뽑아내려면 철에 찰거머리처럼 붙어있는 산소를 강제로 뜯어내야 하거든요. 용광로 밑바닥에서 코크스가 타들어가면서 엄청나게 불안정한 일산화탄소 기체를 뿜어내는데 얘가 산소 하나만 더 얻으면 안정화될 수 있어서 진짜 엄청난 갈증을 느끼는 상태란 말이죠. 그야말로 거대한 환원제가 되는 겁니다. 이 기체가 철광석 표면을 덮치면서 산소를 아주 거칠게 뺏어옵니다. 그 결과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로 산화돼서 쿨하게 날아가고 산소를 싹 다 뺏긴 철광석은 드디어 펄펄 끓는 순수한 철로 환원돼서 바닥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인류 문명을 일으킨 철이 탄생하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죠. 그런데 용광로에서 막 뽑아낸 금속은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전선 같은 데 바로 쓰기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 정련이라는 과정을 꼭 거치는데 여기서 원자들의 이온화 경향성 서열이 진짜 마법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불순물이 섞인 구릿덩어리에 전압을 딱 걸어주면 서열 앞쪽에 있는 철, 아연, 구리 같은 애들은 쉽게 전자를 뺏기고 산화돼서 물에 싹 녹아버립니다. 하지만 금, 은, 백금처럼 서열 맨 끝자락에 있는 콧대 높은 귀금속들은 끝까지 산화를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구리가 다 녹아 없어지면 그냥 호곤에 부웅 떠 있다가 전자를 꽉 쥔 채로 바닥으로 툭툭 떨어지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양극 슬라임입니다. 재련소들은 이 시커먼 진흙 찌꺼기만 싹싹 긁어 모아서 엄청난 양의 귀금속을 뽑아냅니다. 원자들의 서열 차이를 이용한 진짜 기막힌 공정인 셈이죠. 다섯 번째 파트는 부식 방어입니다. 이 산화 환원 반응이 가진 파괴적인 힘인 녹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보는 거대한 다리나 파이프라인 표면에 맺힌 물방울 하나, 이게 사실은 아주 미세한 갈바닉 전지가 돼서 철을 갉아먹고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주범이거든요. 공학자들이 이걸 막으려고 연력학을 역이용한 끝내주는 방어막 두 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는 희생양극법인데 철보다 훨씬 전자를 잘 내주는, 즉 더 쉽게 산화되는 아연 덩어리를 철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아연이 철 대신 맹렬하게 산화되면서 전자를 내뿜어 철을 보호해주죠. 말 그대로 자신을 희생하는 거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반면 외부 전원법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아예 외부에서 직류 전원을 연결해서 무한대에 가까운 전자를 철 구조물에 억지로 막 밀어넣는 거예요. 철이 뺏길 전자가 아예 없게 만들어서 산화 속도를 0으로 멈춰버리는 영구적이고 아주 진보된 보호 기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입니다. 생명의 순환을 다루는 대사와 미래의 화학입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지탱하는 이 완벽한 대칭 구조. 진짜 경이롭지 않나요? 식물의 광합성은 저 멀리 우주에서 날아오는 태양빛을 받아서 그 에너지로 탄소를 환원시켜 포도당이라는 고에너지 배터리를 꾹꾹 눌러 담아 만들어냅니다. 자연의 충전 과정이죠. 그럼 우리 같은 동물들은? 그 포도당 배터리를 세포 안으로 가져온 다음 숨을 쉬어서 들이마신 산소로 그걸 서서히 태우는 거예요. 산화시키는 거죠. 거기서 전자를 뜯어내며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폭발적인 에너지, ATP를 뽑아내는 겁니다. 식물은 충전하고 동물은 방전하고 이 기가 막힌 산화, 환원의 거울상이 바로 지구상 모든 생명활동의 마스터키인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도발적인 문장을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은요, 그저 학교 실험실 플라스크 안에서 뽀글거리는 따분한 화학 공식이 절대 아닙니다.
석탄을 태우던 낡은 시대에서 벗어나 폭발 걱정 없는 전고체 배터리를 향해 달려가는 기술 패권 전쟁, 그리고 기후 위기를 극복해낼 탄소 중립의 열쇠. 이 모든 게 결국 우리가 이 미세한 전자들의 움직임을 얼마나 완벽하게 길들이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과연 인류는 이 보이지 않는 엔진을 완전히 지배해서 우리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이 전하들의 역동적인 춤사위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한 단계 쫙 끌어올려 주었기를 바랍니다.